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조 찐윤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를 언급해가지고 이제 좀 파장이 컸는데 장 대표가 지난 6일 공개된 멸콩 TV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이 내년 지방선거 투표 전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이거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안 했고 이런 분들은 되게 마음이 불안하시죠. 장 대표가 나만의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다. 지금까지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계획일까요? 뭐 보수와 중도를 다 잡겠다 뭐 이런 계획이죠. 처음에 당 대표 됐을 때 그때 뭐 중도 왼쪽으로 하루에 1도씩 죄송합니다. 하루에 1도씩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이제 나는 황교안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얘기했을 때도 뭐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결집하고 먼저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로 나아가면은 할 수 있다. 커다란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윤한홍 의원이 어쨌든 원조 찐윤이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고인이 됐고 그러면 윤한홍, 이철규 이 두 사람인데 이 윤한홍 의원이 이제 윤석열과의 절연을 얘기하고 그리고 똥 묻은 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고립무원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침묵하고 있는 한 50명, 40명 정도의 TK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분들은 본인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하면은 언제든지 당대표를 갈아치울 준비가 돼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만 한정해도 비대위원장이 8명이었고 당대표는 지금 3명이 바뀌고 4번째가 있는 거고 그냥 보수정당을 그러니까 한나라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임기를 채운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2006년에 강재섭하고 2012년에 황우여 두 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다 모든 당대표가 다 선거 패배나 아니면 그 전에 갈아치워졌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내년 초에 장동혁 바뀌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눈 내리는 님은 1도가 아니고 364도씩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이 멸콩 TV 자체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채널이잖아요. 아니 장해찬 전 최고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진행을 하죠. 진행을. 저도 뭐 총선 때는 이때가 이제 뭐 보수 결집의 시기니까 멸콩 TV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7월 23일에 그 한동훈 당대표 뽑는 그때는 또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탄핵 정국에 오면서부터는 확실히 멸콩 TV도 우클릭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엔 제가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다. 타임 스케줄을 소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뭐지? 그럼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 있는데 12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이때쯤에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 대표로서 충분히 소통하면 장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난 그 생각에 동의해서 지지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라고 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타임 스케줄 본인만 알고 있지 우리 모르잖아요. 일반 그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전 뭐 정치를 뭐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짧게 했지만 투수 교체 타이밍 있잖아요. 야구. 빠를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저주저 하다가 항상 볼넷 주고 홈런 맞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화 이글스 김서현 선수인가요? 막 이렇게 끝내기 홈런 맞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조치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을 조금씩 당기고 또 그것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거 공유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지선 스케줄이 아니라 본인의 대선 스케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보는 계기판이 따로 있다 그랬는데 그 계기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제 멸콩 TV에 나와야 볼 수 있는 계기판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역대 뭐 당 대표들이 다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만약에 리더십이 확고한 사람이면은 어쨌든 당원들이나 이제 당의 의원들이 지켜보는 거죠. 뭐 우려는 하지만은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이 확고하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라도 그 동안에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9월 첫째 주 갤럽의 당 지지율이 24예요. 근데 지금도 24예요. 한때는 뭐 26까지 무려 2%포인트나 올라간 적도 있지만은 그냥 24 정당에 이사 정당이에요. 갤럽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갤럽을 제일 신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이제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 게 여기는 경험하러 온 자리가 아니야. 이영표 해설위원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러 온 자리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났으면은 입증을 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다.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이제 뭐 타임 스케줄 얘기하고 2월까지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사람이 변하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뭐 갤럽 여론조사 신뢰하죠. 근데 이 갤럽 여론조사가 어느 정권이 출범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에 조금 더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ARS 전화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전화 면접이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뭐 이거 합니다. 누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좀 군부 독재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정권에 반하는 답변을 익명으로라도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별로 갤럽은 조금 더 집권 여당에 유리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 대한 평가가 박한 건 사실이죠. 그 뭐 ARS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하고 갤럽이 금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도 ARS에서도 한 번도 뭐 역전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비슷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가서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정당, 뭐 윤석열 정당 이런 덫에 갇혀서는 이 중도 진영으로 확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그럼 중도로 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든 박형준 부산시장이든 뭐 김태흠 충남지사든 이렇게 좀 민심과 조금 가까운 쪽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불안해요. 뭐 한 분은 자기는 나는 뭐 그거 신경 안 쓴다고 저한테 막 호기롭게 얘기하지만 선거 앞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한겨레가 희림 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참여한 합동 설계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개발계획 변경 때문에 고층 건물 들어설 수 있게 된 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 원대의 설계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서울시는 부당한 수의 계약은 없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희림이 그 힘이잖아요.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로 유명한 그리고 각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그 히림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설계가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1등 했던 업체들이랑 계약을 다 해지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설계는 그대로 수의 계약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크게 설계안이 다 이제 무산이 되고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그 밑에 있던 희림이 참가한 그 설계는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럴라고 이럴라고 그렇게 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했나 뭐 이 생각이 들고 히림이 좀 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우연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이력이 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실 이전 설계 감리 그리고 법무부 국방부 공공 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다수 수주를 해가지고 매출액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오른 소위 말하는 윤석열 테마주 같은 이런 감리사란 말이에요. 건축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히림하고 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 사업은 이미 저번에 MBS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60%대가 68%가 고층 건물 반대한다라고 여론조사가 세운 나왔거든요. 사구역 고층 세운 건물이요. 사구역 고층 건물 반대한다라고 이미 나온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지금 안 그래도 당에서는 윤석열 절연하자는 얘기가 지금 윤한홍 입에서도 나오는데 히림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의심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히림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주려고 했을까요?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겠지만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안 줄 것 같아요. 히림이요. 건축사무소 매출 보니까 1위가 한미글로벌, 2위가 사무종합건축이에요. 그리고 히림이 4위인데 3, 4, 5위는 거의 한 2,500억대 매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보잡 건축사무소 업체가 아니에요. 네임드 업체고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 변경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 고관여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무슨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건축사무소에 일을 주겠어요. 더군다나 이거 주면은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괜히 김건희 프레임에 갇혀서 반대 여론만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또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전 굉장히 좀 의외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게 정치적인 거보다는 서울시민의 개발 논리가 분명히 먹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부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좌초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수의 계약이죠. 네. 사실 본질은 수의 계약이고 기존 설계 폐기해서 기존 업체랑 계약도 해지해 놓고서 왜 그러면 이 설계 공보 절차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런 절차 없이 중간 실시 설계만 맡았던 히림과는 새로 수의 계약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냐. 이 부분이 이제 본질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게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다가 지금 140 몇 미터지 9미터인가 뭐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고 건물의 이게 높이가 달라지면은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그림의 이 주변의 그 어떤 랜드마크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기존의 업체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공모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도 히림이 또 됐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히림만 지금 이게 완전히 설계가 다 바뀌었는데도 하는 거는 뭐 히림에 뭐 아는 사람이 있던지 뭐 이렇게 뭐 김건희랑 무관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 이 상황 놓고 보니까 그 김남국 비서관에게 그 이력서를 건네줬던 홍모 씨 있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이제 그 자동차 협회 회장 되긴 글렀잖아요. 히림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뭐 수의계약 한 거 취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이런 와중에 서울시와 문체부가
이번에 한글 사용으로 또 붙었더라고요. 문체부가 이제 서울시가 내놓은 러너스 스테이션, 펀 스테이션, 또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이런 거 이제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 좀 정책명을 알기 쉬운 한글로 교체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자문회의 거쳤는데 기존대로 쓰기로 결론 내렸다라고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물론 영문 표기된 거는 이제 한글로 바꾸고 이제 고치고 영문을 병기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뭐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운동 스테이션으로 고치기로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자문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기존 영어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시민 공모와 수용도 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영어를 저는 뭐 적당히는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 다 이게 수용성이 높은가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지하철역이 원칙적으로 영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역들 보면은 다만 이제 처음으로 그게 깨진 게 DMC 역이고 디지털 미디어 네. 시티. 이게 처음으로 영어를 쓰게 돼가지고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런데 거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니까 이거 정도는 받아들이자라는 게 그 정도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무슨 순 우리말을 한자도 쓰지 말고 순 우리말을 쓰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게 이런 공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써야 된다라는 게 어떤 대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은 뭐 하는데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데인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너 스테이션은 러너 뭐 러너 많이 러닝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저 어저께도 30km 뛰었는데 혼자 그것까지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러너 뭐 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알겠는데 스마트 무브가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예. 버즈노크님이 very strange라고 말씀하셨고 루이스님은 무슨 여기가 뉴욕이냐 이러셨는데 아니 저는 근데 최근에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다 영어로만 써 있거나 이렇게 메뉴판도 다 영어로만 써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트렌디한 곳을 표방한다면서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황건희님 또 얘기도 하시네요. 이제 유네스코 권고는 영문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또 이건 영어를 좋아하더라라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네. 아니, 관련해서도 저도 뭐 가능한 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 본질은 뭐냐면 아니 뭐 정부가 서울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뭐만 한다 그러면 뭐 문체부도 총리실 와서 하죠. 뭐 국토부 와서 하죠. 아니 이러니까 자꾸 좀 의심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가능한 한 우리 말을 좀 살리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자꾸만 뭐 문체부에서 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시정의 어떤 그 방해, 회방을 놓는 것 같은 인식들이 있을 것 같아 갖고 그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많은 대중들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이 이름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러너스 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의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고 목골역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운동 스테이션, tuk선역에는 헬스를 할 수 있는 핏 스테이션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권고는 방송국에도 와요. 방송국에도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명에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글로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건 한글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한글로 많이 프로그램명을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고는 항상 오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혼합이죠. 뉴스는 뉴스니까. 아, 뉴스를 어떻게 뉴스를 새 소식 이럴 수는 없으니까